요즘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피곤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날들. 그건 운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막힌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이 달아나는 집의 놀라운 공통점 3가지를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도 복 받아가세요. 첫 번째, 집이 늘 어수선할 때 물건이 아니라 에너지가 쌓인다. 들어가면 괜히 무겁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집이 있습니다.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이유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피곤이 밀려오는 집. 그런 공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 물건이 많다는 건 단순히 짐이 쌓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감정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오래된 영수증, 고장난 가전제품, 입지 않는 옷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놓지 못한 나의 기억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며 쌓아둔 것들이 결국 내 에너지의 통로를 막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늘 피로가 가득했고 마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집은 어떤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집이요? 그냥 평범합니다. 별다른 것 없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함께 가보세. 수행자의 집에 도착한 스님은 문을 열자마자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현관엔 신발이 여러 켤레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며칠 된 컵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은 반쯤 열려 있었고 침대 밑엔 먼지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공간을 보면 자네가 얼마나 많은 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네. 수행자는 놀랐습니다. 물건일 뿐인데 그게 제 마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스님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옷장을 보게나.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가득하지.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네가 놓지 못한 과거의 모습이네. 저 책상 위의 서류들, 왜 아직도 쌓아두고 있나? 그건 자네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세. 스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공간이 답답하면 기운도 흐르지 않네. 새로운 운은 빈자리를 통해 들어온다네.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지. 수행자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느끼던 그 답답함,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던 그 감각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수행자는 그날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씩 손에 들고 감사를 표한 뒤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풀렸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찾아온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리란 단순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행위일세. 자네가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과거를 놓아준 것이네.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거지. 가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구석, 손이 가지 않는 서랍, 그곳이 바로 당신 마음속에서 오래 머문 미련의 자리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그 안에 담긴 기억에도 감사하세요.
정리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묵은 것을 비워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운이 트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집안에서 웃음이 사라질 때 말의 기운이 복을 막는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들어가면 편안하고 어떤 집은 괜히 숨이 막히고 긴장되죠. 그 차이는 바로 말의 기운입니다. 불평, 비난, 짜증이 오가는 집은 금세 공기가 탁해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은 파동을 가집니다. 거친 말은 집안의 벽과 가구, 공기 속에 머물며 그 기운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한 가족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부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는데 모두의 얼굴에 피로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사업은 잘 안 되고 아이들은 자꾸 아프고 가족끼리 싸움만 늘어나고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댁에서 하루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따뜻한 말을 나눈 게 언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 하며 인사하고 밥을 먹을 때는 맛있다고 말하고 잠들기 전엔 오늘 고생했어라고 말해보세요. 단 일주일 불평과 비난 없이 좋은 말만 해보는 겁니다. 가족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고 말도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각자 휴대폰만 보며 조용히 먹었는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만든 요리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오늘도 힘내자. 작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집안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일주일이 지나자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은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모두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이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의 공기는 향초보다 말이 바꾼다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머물고 나쁜 말을 하면 복이 도망가지.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이고 씨앗일세.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기운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기운이 자라는 법이지.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며 대화가 줄어든다네. 그때부터 집은 무음의 기운으로 식어가지. 집이 조용한 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엔 종종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깃들어 있지. 오늘 하루 집안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왜 그것밖에 못해라는 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지는 않았나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고생했어. 이 짧은 한마디가 막혀있던 집의 기운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은 늘 밝고 부드러운 공기가 흐릅니다. 작은 인사, 짧은 칭찬 한마디가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죠. 말이 바뀌면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운도 달라집니다. 복은 좋은 말이 오가는 집에 머뭅니다. 세 번째, 물과 바람이 돌지 않을 때 집이 숨을 못 쉰다. 기운이 막힌 집의 또 다른 특징은 정체된 공기입니다.
문을 자주 열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며 배수구나 창문이 막혀 있는 집이 그렇죠. 공기와 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피가 막히면 몸이 병들듯 공기와 물이 막히면 집이 병듭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마을을 순례하던 중 어느 낡은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집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스님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엔 병이 있구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공기를 느껴보거라. 이 집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네. 스님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답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먼지가 가득했고 커튼은 햇빛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왔고 환기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히고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 가봐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몸이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스님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집이 숨을 못 쉬고 있으니 자네도 숨을 못 쉬는 것일세. 공기와 물은 집의 생명이네. 이것들이 막히면 집은 서서히 죽어가지.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스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을 살려보자꾸나. 먼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바람이 집 안을 휘감았습니다. 커튼을 걷어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다음으로 배수구를 청소했습니다. 막혀있던 곳을 뚫어내자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환기구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작업을 마치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사라지고 가벼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스님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게나 햇빛을 들이고 공기를 순환시키게. 일주일에 한 번은 배수구를 점검하고 먼지를 닦아내게. 이것이 바로 집을 살리는 수행일세. 일주일 후 집주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는 행동,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는 일, 배수구를 청소하고 먼지를 닦는 일. 이 모든 게 집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생활 수행일세. 공기가 고이면 사람 마음도 답답해지고 물이 고이면 운이 썩는다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옛 어른들은 늘 말했지. 집은 숨 쉬게 해줘야 복이 든다고.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는가? 집이 숨을 쉬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일세. 이번 영상에서는 집의 기운을 막는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끔은 집안의 커튼을 활짝 걷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보세요. 그 빛이 단순한 햇살이 아니라 당신 삶을 새롭게 비추는 기운입니다. 깨끗한 공기, 흐르는 물, 따뜻한 햇살, 이 3가지가 바로 집의 숨결입니다. 집이 숨을 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결국 집의 기운이 바로 내 삶의 기운이기 때문이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엔 우리의 말, 생각, 습관이 쌓여 하나의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집이 맑으면 운도 맑고 집이 탁하면 복도 떠납니다. 오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딘가 어둡고 정체된 곳이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 삶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묵은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과거를 놓아주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집 안을 채웁니다. 당신의 집 기운은 지금 어떤가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집 안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